지금부터 슬기로운 4대보험 실무책 해설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단원입니다. 20단원은 고용보험의 개요에 대한 것입니다. 안능실육산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안능이라고 하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말합니다. 실업을 예방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업을 당하면 실업급이라는 일종의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보험은 사전적으로 다수의 경제주체가 미리 공동기금을 구성해서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직, 실직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공적보험입니다. 보험급여의 원천은 국가의 세금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한 다수가 내는 보험료이고요. 이러한 용도에 쓰이는 보험료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와 별도의 실업급여 보험료로 나누어집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도 있는데요.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업급여 보험료에서 충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먼저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과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과 적용근로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도 있을까요?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모든 회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농업임업법 중 법인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농업법인이 있다 그러면 인원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고용보험 적용이 되는 거고요. 법인이 아닌 농번기 때 사람을 채용해서 농업에 종사시키는 경우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적용이 안 되면 거기에 있는 근로자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후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소규모 건설 사업인데요.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입니다. 2천만 원 미만의 공사, 연면적, 그 다음에 건축면적 기준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산재법도 같은 규정이 있었는데요.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산재법은 공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며칠 만에 완성이 되는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게 있다면 그게 또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라 그러면 고용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고 산재는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에 산재 성립신고하고 있지 않다가 만약에 산재가 나게 되면 가상금이 붙게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법인 농업인데 3명을 고용해 있는 상태가 3월 3일부터 상태입니다. 5월 15일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3명이 더 고용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없던 사업장이 2021년 5월 15일 6명이 되는 순간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3인들은 3월 3일부터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6인으로 있던 사업장이 이후에 다시 3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미적용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 개인 위주로 보겠습니다. 적용되는 사람,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간 소중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하루에 3시간 미만으로 5일 근무하게 되면 일주일 소중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가 됩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종전에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해석상 문제도 있고 해서 생업 목적이라는 부분은 빠졌습니다. 이런 개정은 국민연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규정에서 생업을 목적으로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 이런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연금을 직역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도 있고요.
따라서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공무원 중에서 입사할 때 임용될 때요 기간을 정해서 근무를 계약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기적 공무원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실업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면은 적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가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63세에 채용되어서 65세가 넘고 66세가 넘을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간단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날 입사를 할 때 일주일에 10시간 아르바이트 하기로 계약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이따가 보니까 근로시간이 늘어나서 이제 6월 15일 날 20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자의 경우에 6월 15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7월 17일 날 다시 13시간이 되는 경우에 이제 미적용됩니다. 65세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어떤 기관, 여기는 이제 그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장소이자 이제 이를테면 업무 장소라고 하죠. 업무 장소인데 A라는 장소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용역회사가 매년 바뀝니다. 그러니까 도급계약을 용역계약을 서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처음에 1년 동안 계약했다가 다음 C라는 회사로 다시 바뀌고 D라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바뀌었는데 같은 장소에서 계속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65세 이상인데 신규로 채용된 경우에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을 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능실 육산이라고 할 때 고용안정사업입니다. 밑에는 보면 뭐 여러 가지의 그 법적인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업 예방, 취업 촉진, 고용기회 확대. 이런데 현장에서는 회사를 지원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제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 창출 지원이라고 해서 일자리 함께 하기 등 사업이 여기 해당되고요. 근로시간 단축, 교대 근로 개편, 장기적인 교육훈련 같은 이런 사업에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조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등 직원을 내보내야 될 사유가 있는데 휴업이나 휴직, 그 다음에 교육을 받게 하는 등으로 해서 고용안정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줍니다. 지역고용촉진, 이거는 지역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있고 경기가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거고요.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이라든지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 뭐 이런 내용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안정사업의 내용입니다. 제목만 보시면 대충 어떤 사업인지 성격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난 단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에는 500명 이하일 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되고요. 만약에 499명이었던 회사가 3명을 고용해서 500명을 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지위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지위를 유지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499명 내지는 500명을 채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건설업은 300명 이하입니다. 다음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고용보험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구직급여입니다. 신청과 지급까지의 절차는 신수구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업의 신고, 수급 자격의 인정, 구직활동, 실업 인정이 그것입니다. 업무 담당자는 상실 신고, 이직 확인서를 통해 절차의 이행에 조력을 합니다. 이어서 실업급여에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을 당한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직접적인 보호제도입니다. 순서는 신수구인입니다. 이 용어를 헷갈리지 않고 잘 아시는 것이 4대 보험의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실업의 신고는 구직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식으로 확인을 받게 됩니다. 수급 자격 인정은 기준기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준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직 내지는 퇴사일을 역산해서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그동안 유급일수, 즉 다시 말해서 근무한 일수와 주휴를 받게 되었다면 주휴일을 포함해 가지고 180일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 된다, 이렇습니다. 유급일수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 40시간, 일주일 5일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7개월은 근무해야 180일이 나옵니다. 구직활동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천하는 방법, 자발적 직업훈련 이런 방법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실업이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1 내지 4주 단위로 지정일에 출석해야 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는 요즘 비대면 전환도 가능한 방식입니다. 실업급여 내용 보겠습니다. 1년 이상을 다니고 50세 이상인 경우에 180일입니다. 6개월 정도 되는 건데요. 실업급여는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는 일당 최고가 66,000원이고요. 최저가 61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바람에 최고와 최저 기준의 그 폭이 많이 좁아졌는데, 어쨌거나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하게 되면 30일의 그 실업급여를 줍니다. 여기에는 뭐 세금도 떼지 않고 추가로 4대 보험도 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취득 상실 신고를 하게 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고요. 그 다음 이직 확인서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퇴사를 하게 되면 상실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상실 신고를 할 때 보면 이 사람은 기간 만료로 퇴사를 했는지 자발적으로 해서 퇴사를 한지 내용을 적고 상실 신고를 하고요. 이직 확인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회사를 나가게 된 사유를 다시 한번 적고 급여는 얼마를 받던 사람인지,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최고와 최저 수준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루 일당을 계산한 다음에 그 일당의 60% 되는 금액이 실업급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이직확인서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은 반드시 발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10일 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보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0단원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